아무도 할머니의 80세 생일 파티에 오지 않았고 몇 달 후 그녀의 자녀들은 유언장을 보고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햇살이 레이스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 긴밀한 할머니의 거실을 밝혔습니다. 은빛 머리와 지친 듯하지만 반짝이는 눈을 가진 노부인은 천천히 방 안을 돌아다니며 소파의 쿠션을 정리하고 벽난로 선반 위에 가족 사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80세의 생일을 맞이했고 그녀의 심장은 4명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자란 지붕 아래 모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그녀는 전날 밤 구웠던 케이크에 80개의 초를 꽂았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전통이었습니다. 내 아이들. 그녀는 향수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있었습니다. 장남 전구, 그의 투자자 슈트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둘째 수진 인스타그램의 최신 게시물에서 플래시와 팬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셋째 민호 시장을 혁신한 최신 기술 제품을 들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막내 태현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지혜로 가득 찬 눈과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함께 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자녀들이 각자의 삶, 경력, 야망에 빠져들면서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들은 다시 한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미란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갓 내린 커피와 구운 빵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4개의 선물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손주들을 위해 그녀는 선물을 열 때 아이들의 미소를 상상하며 애정을 담아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시계를 보다가 창문으로 고개를 돌려 자녀들 중 누군가의 차가 집 앞에 주차되기를 기다리며 번갈아 가며 보았습니다. 80개의 초가 꽂힌 케이크는 식탁 중앙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고가 되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마도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미란 할머니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벨이 1번, 2번, 3번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고 그녀의 목소리는 각 메시지의 끝에서 약간 떨렸습니다. 정우야, 엄마야, 오고 있겠지? 사랑해. 수진아, 내 딸 곧 올 거니? 케이크가 널 기다리고 있어. 민호야, 아들아, 다 괜찮니? 시간 나면 전화해줘. 태현아, 내 막내 보고 싶구나.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래.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열리기를 거부하는 문을 응시하며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켰을 때 현실이 모든 힘을 다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친 자녀들은 그녀의 80번째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참아왔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집, 손대지 않은 케이크, 열리지 않은 선물들, 이날에 쏟아부은 모든 사랑과 헌신이 그 순간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미란 할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녀는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란 이모. 그녀의 조카 지현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울렸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이렇게 늦게 전화드려 죄송해요. 하루 종일 바빴어요. 미란 할머니는 안도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사랑하는 조카야. 그녀는 목소리의 떨림을 숨기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지현은 언제나 통찰력이 있어서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조금 슬퍼 보이시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조카의 진정한 걱정 앞에서 미란 할머니는 뭔가가 그녀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고 그녀는 지현에게
자녀들의 고통스러운 부재에 대해, 그녀가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세상이 그녀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현은 조용히 들었고 이모의 고통에 그녀의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미란 할머니가 마침내 말을 마쳤을 때 전화선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 지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이모의 자녀들이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미란 할머니는 조카의 어조에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지현아? 이모, 저를 믿으세요? 미란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조카야, 널 믿어보 좋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이모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모가 용기를 내셔야 해요. 할 수 있으세요? 미란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빈집, 손대지 않은 케이크, 이제는 오직 그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은 가족 사진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현아, 할 수 있어. 내가 뭘 해야 하니. 그리고 이렇게 80번째 생일 밤에 김미란 할머니는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의 삶의 진로를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이것이 가족의 유대를 시험하고 가장 깊은 신념에 도전하며 어쩌면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과 화합을 되찾아줄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란 할머니의 생일, 다음 날 아침은 마치 하늘이 노부인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부엌에서 멍하니 차를 저어가며 있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결연한 표정의 조카 지현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지현이 인사하며 손에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계획을 실행할 준비되셨나요? 미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줘. 사랑하는 조카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지현은 이모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모, 저를 믿으세요. 이모의 자녀들은 그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 충격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모는 그들이 이모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될 자격이 있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이모와 조카는 계획의 세부 사항을 작업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지현은 전날 밤 논의했던 조건들로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한편으로 4명의 자녀들에게 각각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랑, 실망 그리고 희망을 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모. 지현이 문서들을 봉투에 넣으며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이모는 공식적으로 사망하신 겁니다. 제가 이모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가짜 장례식을 준비할게요. 이모는 진실을 밝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해변 별장에 머무르세요. 미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으면 어쩌지, 지현아. 만약 내 아이들이 그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현은 이모를 꽉 껴안았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모의 자녀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올바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믿어요. 그들은 단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한편 도시 곳곳에서 미란 할머니의 4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끼친 고통과 그들의 세계를 뒤흔들 계획에 대해 전혀 모른 채 각자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 정우는 금융지구의 사무실에서 시장 변동을 보여주는 화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전구 씨, 부인께서 전화하셨어요. 오늘 저녁 장인 장모님과의 저녁 식사를 상기시키고 싶으시대요. 정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투덜거렸습니다. 취소해, 아시아시장이 불안정해. 여기 있어야 해.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둘째 딸 수진이 패션 브랜드와의 최신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사진 촬영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비서가 전화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아드님이 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중요하대요. 수진은 포즈를 취하며 눈을 굴렸습니다.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해. 지금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셋째 민호는 최신 기기와 프로토타입들로 둘러싸인 첨단 기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의 개발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새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해결하려면 주말 내내 작업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라고 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테니. 마지막으로 막내 태현은 자신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소리가 그를 명상에서 깨웠습니다. 전 아내의 메시지였습니다. 태현 씨, 자신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당신을 그리워해요. 적어도 전화라도 해줄 수 있나요? 태현은 한동안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전화를 끄고 다시 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형제 자매는 모두 지현으로부터 같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촌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란 이모님에 관한 거예요. 이모님이 어젯밤 잠든 채로 돌아가셨어요. 반응은 다양했지만 충격은 모두에게 공통적이었습니다. 정구는 커피잔을 떨어뜨려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들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촬영장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그녀의 완벽한 메이크업을 망쳐놓았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의 빛나는 두뇌는 이 소식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태연은 마치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고 무한한 공허함이 그를 삼킬 것 같았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네 형제자매는 어머니의 상실을 다루기 위해 일상적인 삶을 제쳐두어야 했습니다. 지현이 세심하게 준비한 장례식은 우울한 행사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모인 형제자매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워했고 각자 자신만의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현이 유언장 낭독을 위해 그들을 모았습니다. 네 형제자매는 어머니의 거실에 조용히 앉았고 그들을 조용히 꾸짖는 것 같은 추억과 사진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읽기 전에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이모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이모님은 여러분이 마지막 유언을 듣기 전에 이 편지들을 읽기를 원하셨어요. 형제자매들은 한 명씩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편지를 열고 읽기 시작하자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침착했던 전구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완벽함의 가면이 완전히 무너진 채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붙잡고 있었고 마치 그의 심장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눈을 감은 채 어머니가 쓴 모든 단어를 흡수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지현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할머니가 정한 특이한 조건들은 방 안의 폭탄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최저임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를 하지 못한다는 전망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민호는 기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태현은 침묵을 지켰고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전구가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내 투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내 경력을 망칠 거예요. 수진이 항의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어머니는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어요. 마침내 태현이 말했습니다. 안 보이세요? 이게 바로 어머니가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세 명은 혼란과 원망이 섞인 표정으로 막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현은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며 개입했습니다. 조건들은 명확해요. 만약 여러분이 할당된 과제를 완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속분은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될 거예요. 유언장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시간은 일주일이에요.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의 폭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미란 할머니의 계획은 시작되었고 그녀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여정에 막 엠바킹하려 했습니다. 한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별장에서 미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일으키고 있는 고통에 대한 죄책감과 이 희생이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낭독 이후 일주일은 김씨 형제자매들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와 논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투자자인 정우는 수시간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계산과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가난 그의 상속분을 위해 가치가 있을까요? 그의 아내 미영이 걱정스럽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영이 어느 날 밤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에게 돈의 가치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우는 피곤하고 갈등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미영아. 나는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평생을 일했어. 어떻게 그냥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겠어? 미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어머님이 당신이 배우길 원하셨던 교훈일지도 모르죠. 한편 수지는 그녀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며 공황 발작과 분노 발작을 오갔습니다. 그녀의 매니저인 준호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수진 씨, 이걸 일종의 영적 휴양이라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돌아오면 이 경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수지는 멈춰서서 그 아이디어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내 팔로워들이 관심을 가질까? 준호는 기회를 포착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인플루언서. 이건 순금이에요. 고도의 기술 사무실에서 민호는 그의 팀이 개발한 최신 태블릿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기술 없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고문과 같았습니다. 그의 비서인 연아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그 알잖아요. 결정하셨나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아 씨, 내가 고민하는 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연아는 상사의 취약함에 놀라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민하는 건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하지만 어머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데는 분명 좋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태연은 한편으로 지역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공이 그의 발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작은 소년이 달려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공 좀 주실 수 있어요? 태현은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공을 건넸습니다. 소년이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며 그는 향수와 후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지현에게 답변을 해야 할 날이 왔습니다. 내 형제자매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집에 모였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지현은 각자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 결정하셨나요? 전구가 첫 번째로 말을 꺼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결연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하겠어요. 힘들겠지만 어머니께 빚진 게 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인 후 말했습니다. 수락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를 믿으셨어요. 다른 누구도 그러지 않을 때도요. 모두가 태현을 바라보았고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필요하다고 봐요. 지현은 안도감과 기대감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우 씨 아침 8시에 절약마트에서 뵙겠습니다. 수진 씨 차가 와서 뿌리 공동체 농장으로 모셔갈 거예요. 민호 씨, 제가 직접 새벽 공립학교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태현 씨. 태현이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현 씨. 제가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네 형제자매는 각자의 임무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했고 각자 자신만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직면했습니다. 정우는 거울 앞에 서서 긴장한 채로 슈퍼마켓 유니폼을 조정했습니다. 미영이 뒤에서 그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작은 가방을 들고 그녀의 전자기기 컬렉션을 향수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민호는 좀처럼 입지 않던 캐주얼한 옷을 입고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그는 약속했지만 그의 일부는 그것이 사실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태현은 전아내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자 그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김씨, 형제자매들이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동안 해병아 별장에서 미란 할머니는
지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모두가 수락했어요. 계획이 시작됐어요. 미란 할머니는 눈을 감았고 안도감과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마워, 사랑하는 조카야. 이것이 그들이 자신들에게로,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데 수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지치고 발이 아픈 채로 전구는 직원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나이든 여성이 다가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소매업은 처음이지, 꼬맹가? 그녀가 친절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난 영희예요. 여기서 30년째 일하고 있지. 정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요? 어떻게 견디세요? 영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 견디는 게 아니야. 이건 내 삶이지. 내 고객들의 아이들이 자라는 걸 봤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어. 이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나에게 주었단다. 그 말은 하루 종일 전구의 마음속에 울렸고 그에게 가치와 목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뿌리 공동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데려다준 고급 자동차와 시골 환경 사이의 대비는 극명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중년 여성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뿌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윤정이에요. 책임자죠. 작업복을 가져오셨길 바라요. 우린 이른 아침부터 흙을 만지거든요. 수지는 자신의 디자이너 부츠와 실크 블라우스를 내려다보며 공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저는 적절한 옷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윤정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임프로비세 해야겠네요. 나를 따라와요. 처음 몇 시간은 수진에게 육체적 정신적 도전이었습니다. 긴 메이크업과 사진 촬영에 익숙했던 그녀는 이제 무릎을 꿇고 땅에 씨를 심고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힘든 노동은 곧 그녀를 땀에 젖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농장 일꾼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수지는 완전히 장소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휴대폰도 없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상호작용해야 했습니다. 로사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농장은 처음이죠? 그녀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취약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이 티가 나나요? 로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시작했어요. 알아요. 자신의 손으로 심은 것이 자라는 걸 보는 데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건 마치 마법 같아요. 그날 오후 수진이 자신이 가꾸는 데 도움을 준 들판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볼 때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어떤 좋아요도 주지 못했던 이상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민호는 새벽 공립학교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활기찬 여성인 김 교장이 열정적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 새 보조 선생님이군요.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오늘 5학년을 위한 특별 과학 수업이 있어요. 끈적끈적한 실험을 할 준비가 되셨길 바라요. 민호가 항의할 틈도 없이 그는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의 기술 장비들 없이 그는 과학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재치와 기본 지식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전염성 있는 열정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민호에게 다르게 생각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사과와 아이들의 상상력만을 이용해 중력의 개념을 설명했을 때 민호는 개발자로서의 초기 시절 이후 느껴보지 못했던 흥분을 느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이선이라는 교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실에서 잘하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과 정환경에서 왔어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그저 아이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민호는 아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렸습니다. 전혀 몰랐네요. 이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귀 기울여 듣는 것과 열린 마음이에요. 그날 밤 민호가 평소의 기기들의 소음 없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기술 지식을 이용해 이 아이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현은 형제들과 달리 특정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다시 연결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똑같이 도전적이었습니다. 오랜 부재 후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는 것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10살 된 큰아들 준호는 하루의 대부분을 거리를 두고 약간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7살 된 막내딸 소미는 아버지가 가까이 있다는 기쁨과 혼란, 슬픔의 순간들을 오갔습니다. 태연이 어색하게 준비한 저녁 식사 중에 준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왜 지금 여기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왜 중요해졌어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태현은 자신의 오랜 부재의 무게를 느끼며 목이 메인 차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준호야. 엄청난 실수를 떠나는 것이, 나 자신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정말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소미가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가 계속 있을 거예요? 태현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장면을 조심스럽고 희망에 찬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다시 한번 노력하고 싶어.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날 밤 4명의 김씨, 형제자매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각자는 그날의 교훈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전구는 거스름돈을 세느라 아픈 손으로, 수지는 손톱 밑에 흙이 묻은 채로 하지만 힘든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민호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리고 태현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보상의 기회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해병아 별장에서 미란 할머니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배우고 있기를 바라, 내 아이들아. 그녀는 바람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기를 바라. 그리고 이렇게 별이 빛나는 하늘을 증인 삼아 김씨 가족은 화해와 재발견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교훈들과 가장 깊은 깨달음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날이 지나면서 김씨 형제자매들은 점점 더 그들의 새로운 현실에 빠져들었고 그들의 정체성과 신념의 기반을 흔드는 도전들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강력한 투자자였던 정우는 슈퍼마켓에서의 일의 물리적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정체성의 위기와도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선반에 캔을 정리하고 있을 때 두 고객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 봤어? 또 그 월스트리트 임원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훔쳤대. 그래, 다 똑같아.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지. 정우는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보고 있었나요? 비싼 정장을 입은 도둑으로? 이 생각은 그의 근무 시간 내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임대한 작은 아파트 유언장 조건의 일부에 앉아 정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지? 그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동체 농장에서 수지는 자신만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육체 노동은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 팔로워들로부터 받던 지속적인 인정의 부재가 그녀의 자존감에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사와 함께 텃밭에서 일하면서 수지는 고백했습니다. 때때로 내가 뭔가를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보지 않으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죠? 로사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혹시 당신이 그렇게 많이 공유하는 이유가 공유하지 않으면 당신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는 아닐까요? 그 말은 수진에게 계시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별빛 아래 앉아 화면의 밝은 빛에서 벗어나 수진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들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쏟아냈습니다. 민호는 한편으로 자신도 몰랐던 열정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아이들과의 연결은 날마다 깊어졌고 그는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을 돕던 중 민호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보다
고급 가제트 개발을 우선시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내 재능을 잘못된 것들에 사용해왔어.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고 수치심과 결단에 혼합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 대신 민호는 노트북 페이지를 교육용 앱과 보조기술에 관한 아이디어로 채웠고 이것들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태현은 가족 화해라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작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미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을 때 딸이 그를 얼어붙게 만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미란 할머니는 왜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아요? 태현은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재연결을 위한 노력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그녀의 부재가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셔. 아가. 그는 마침내 감정에 목이 메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태현은 전 아내인 수영과 앉았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아이들과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모두에게. 수영은 이런 취약함의 표현에 놀라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화하기엔 결코 늦지 않아요. 태연 씨, 절대 늦지 않아요.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깨달음과 씨름하는 동안 바다 옆 별장에 있는 미란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결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보내는 매일이 고문과 같았지만 그녀는 이 희생이 가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변을 걷던 중 미란 할머니는 늙은 어부와 마주쳤습니다.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계신 것 같군요, 아주머니.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그 관찰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족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부는 현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가능성에 대비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은 며칠 동안 미란 할머니를 괴롭혔고 그녀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4명의 김씨 형제 자매들은 감정적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각자는 무시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정우는 긴 근무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은행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숫자와 권력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세계가 그곳이었을까요? 수지는 농장의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과 몇 주 전에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터와 조화욕 없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민호는 학생들의 감사 편지와 그림들에 둘러싸여 앉아 이 젊은 생명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면서 어떻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태현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4명의 김씨 형제자매들은 조용하지만 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유언장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재발견하고 구원하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한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별장에서 미란 할머니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자녀들의 웃는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그녀는 밤 공기에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답과 함께 가족의 유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시험할 도전과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미란 할머니의 실험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김씨 형제자매들 각자는 자아 발견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력한 투자자였던 정우는 실존적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신선식품 코너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노부인이 박 과장과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할머니 더 이상 외상을 해드릴 수 없어요. 가게 규정이 엄격해서요. 박 과장이 유감스러운 듯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노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기본적인 식료품들을 선반에 돌려놓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다가갔습니다. 박 과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짧은 비밀 대화 후 정우는 노부인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필요하신 것들을 가져가세요. 해결됐습니다. 노부인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아들, 이게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노부인을 도왔을 때 느낀 만족감과 월스트리트에서 축하했던 승리들을 비교하며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걸까요? 한편 수지는 농장에서 자신만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폭풍우 동안 수확물을 보관하는 헛간의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몇 달간의 힘든 노동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지는 수확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가 된 채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쉬지 않고 일하며 자루들을 옮기고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몇 시간 후 지치고 만족한 채로 수지는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엉망이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으며 옷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녀의 가장 인기 있는 셀카에서 보였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진실했습니다. 알아요? 이게 내가 절대 찍지 않을 최고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로사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학교에서 민호는 가장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컴퓨터 수업을 돕던 중 가장 똑똑한 학생 중 하나인 윤서가 산만하고 슬퍼 보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수업 후 민호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야, 괜찮니? 소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번 주말이 지나면 가족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 월세를 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호는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실험의 규칙을 어기고 민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나 민호야, 부탁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윤서의 아버지는 민호의 회사 중 하나에서 일자리를 제안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는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윤서가 아버지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 남자의 잠재력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윤서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을 보면서 민호는 자신이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현은 한편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준호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본능적으로 태현은 아들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수년 동안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현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태현은 전 아내인 수영과 진실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수영아, 항상 내 앞에 있던 것을 찾느라 수년을 낭비했어. 날 용서해 주길 기대하진 않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디서브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 수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현 씨, 용서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도 그럴 거예요. 김 씨 형제 자매들이 이런 중요한 순간들을 겪는 동안 해병아 별장의 미란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너무 멀리 간 걸까요? 그녀는 정말로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많은 고통만 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미란 할머니는 해변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보름달이 파도를 비추고 있었고 바다의 소리는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미란 할머니는 익숙한 모습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현이었습니다. 지현아, 여기서 뭐하니? 미란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란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아이들 괜찮니? 지현은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이모. 하지만 이제 이모가 모든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도요. 미란 할머니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이모? 지현이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유언장과 실험에 대해 제가 이모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일이에요. 미란 할머니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파도가 해안을 때리는 동안 미란 할머니는 지현의 폭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족과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들 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무한한 바다 옆에서 김미란 할머니는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현의 폭로는 쓰나미처럼 미란 할머니를 강타했고 그녀가 가족과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이모, 지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은 실제가 아니에요. 분배할 유산이 없었어요. 미란 할머니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어떻게? 지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이모가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이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더 강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산을 발명해냈어요. 문서들, 조건들, 모든 게 제가 만든 거예요. 미란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근처의 바위에 기대어 쓰러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모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모, 그리고 사촌들도 사랑해요. 그들이 변화하기 위해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돈은 글쎄요, 그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죠. 미란 할머니가 이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지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있어요. 이모의 자녀들이 이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냈어요. 미란 할머니의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연이었어요. 정우 씨가 슈퍼마켓에서 이모를 아는 고객을 봤어요. 그 여자분이 최근에 해변에서 이모를 봤다고 언급했대요. 정우 씨가 연결고리를 찾아냈고 형제 자매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들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미란 할머니는 세상이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 모든 좋은 의도들이 마치 밀물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해변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4명의 김씨 형제자매들은 팽팽한 침묵 속에서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충격, 분노, 혼란, 그리고 놀랍게도 희망의 불꽃과 같은 감정의 폭풍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전구가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셨다니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옆자리에 앉은 수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속이신 걸까? 아니면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했던 것을 주신 걸까? 뒷좌석에서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녀 말이 맞아.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같은 채 타고 있지도 않았을 거야. 지금까지 가장 조용했던 태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 우리가 어렸을 때도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나 봐. 해변과 별장에 가까워질수록 각 형제자매는 지난 몇 주 동안의 개인적인 여정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는 이 할머니와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어떻게 그가 수년간 무시해왔던 세상을 보게 해주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농장의 폭풍우를 떠올렸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꼈던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민호는 윤서와 그의 가족에 대해 생각했고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어떤 가제트도 줄 수 없는 목적을 주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별장에 도착했을 때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하늘을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란 할머니와 지현이 해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구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걸어가 그녀를 강하고
감정적인 포옹으로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가 볼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명씩 다른 형제 자매들도 포옹에 합류했고 미란 할머니를 중심으로 원을 형성했습니다. 눈물, 웃음, 사랑의 말들이 파도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미란 할머니는 사랑과 후회로 가득 찬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이들아, 나도 미안해. 너희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단지 너희가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기를 바랐을 뿐이야.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를요. 태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재연결할 기회도요, 서로 간에. 그리고 어머니와도. 지현은 안도감과 불안감이 섞인 표정으로 장면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유산은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그룹을 덮쳤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마침내 모두를 놀라게 하며 전구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어린 해방감 있는 웃음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알아요? 그가 웃음 사이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금액보다도 더 귀중한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보는 선물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는 선물.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기회도요. 태현이 어머니를 안으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족이 되는 선물 진정한 가족. 태양이 하늘로 올라가며 해변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김씨 가족은 이것이 그들 여정의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겐 치유해야 할 것이 많고 재건해야 할 것도 많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무언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희망. 미란 할머니는 자녀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함께 직면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위험한 결정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씨 가족은 변화했습니다. 물질적 부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항상 있었던 사랑, 연민, 연결의 재발견으로 인해 변화한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별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며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동안 바다는 계속해서 영원한 물결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절대 잊지 못할 변화에 조용한 증인이 되어 6개월이 지났고 그 감동적인 해변에서의 재회 이후 김씨 가족은 미란 할머니의 실험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치유와 재연결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 미란 할머니의 집은 활기와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갓 내린 커피와 구운 빵 향이 공기를 채웠고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가족들은 미란 할머니의 87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번에는 부재도 상처받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전구와 수진이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전구는 캐주얼한 셔츠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고 수진은 신선한 과일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있잖아. 전구가 여동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슈퍼마켓이 좀 그리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난 비싼 화장품 냄새보다 흙과 식물 냄새가 더 좋아졌어. 인생이란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렇지? 거실에서는 민호가 태현의 아이들과 놀고 있었는데 새벽 학교에서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교육용 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앱이 윤서 같은 아이들이 더 잘 배우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태현의 큰아들 준호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잠재력을 믿게 해주는 거지. 소파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던 태현은 화해한 전 아내이자 현재의 파트너인 수영과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기술 천재 동생이 아이들의 최애 삼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수영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란 정말 멋진 거네요. 그렇죠? 뒤뜰에서는 미란 할머니와 지현이 가족 아침 식사를 위해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모? 지현이 이모의 멈춤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조카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행복의 눈물로 빛났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구나. 얘야, 난 감사해. 너에게, 내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지현은 이모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이모의 사랑과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테이블을 다 차리면서 미란 할머니는 자녀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월스트리트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소규모 사업체와 저소득 가정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의 경험은 돈과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그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지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존재감을 변화시켰습니다. 셀카와 제품 홍보 대신 이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그녀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뿌리 농장을 방문하며 어떤 좋아요, 숫자도 줄 수 없는 평화와 목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의 기술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는 공립학교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접근 가능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학교에서의 경험은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열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태현은 영적 탐구와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부모들을 위한 마음챙김 워크샵을 진행하며 자신이 힘든 방식으로 배운 교훈인 아이들의 삶에 더 현존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란 할머니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우의 전 상사인 박 과장과 전구의 멘토 역할을 했던 베테랑 계산원 영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란 할머니가 그들을 따뜻하게 안으며 환영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성장했고 그들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더 많은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농장의 로사, 새벽, 학교의 김 교장과 몇몇 학생들, 심지어 전구가 슈퍼마켓에서 도왔던 이 할머니도 왔습니다. 미란 할머니의 집은 웃음소리, 이야기, 새롭고 다시 이어진 우정의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뒤뜰의 테이블 주위에 모였을 때 전구가 일어서서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여러분,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떨어져 있었죠. 우리는 성공이 은행 계좌의 숫자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로 측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형제자매 각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무한한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재연결할 기회를요. 수진이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진정한 분은 우리가 맺는 관계와 우리가 접촉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개인적 이익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태현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 연민이 충만한 삶의 진정한 기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미란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랑스럽고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이들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가장 큰 보물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 어머니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지현이 잔을 들었습니다. 김씨, 가족을 위해, 두 번째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두가 따라 외치며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에서 건배했습니다.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미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정은 힘들었고 예상치 못한 전환과 고통스러운 진실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모인 가족들, 행복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모든 눈물,
모든 의심의 순간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적인 시도로 시작된 실험은 모두에게 인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소유물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나누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만드는 차이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며 모인 가족을 황금빛으로 감싸는 동안 미란 할머니는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 이해,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를 배경으로 김씨 가족은 새로운 여명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배운 교훈들로 더욱 강해진 채로 가장 귀중한 유산은 지폐나 재산으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과 사랑과 이해의 힘으로 감동받은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